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업의 실제. 여러분, 창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고민을 갖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난 매력 있어. 자, 매력적인 사업 계획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고태영 인사드립니다. 다 같이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신나고 재밌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 사업계획서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 누군가 묻습니다. 아니, 고태영 박사님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 혹은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자,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예, 많은 분들이 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자,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원적인 욕구에서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쫙 끌어올린다. 무엇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동기부여라는 것이죠. 사업을 통한 멋진 비전을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시작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행복이란 얘기를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란, 지금 당장 즐거워. 야, 사업 잘 돼. 우리 매출이 팍팍 오르네. 즐겁죠? 지금 즐거운 이익.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 와, 내 사업 잘 될 것 같아. 미래의 이익이 기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행복이란 글자에서 한 끗 차이 딱 요거 하나만 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복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행복하시려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잘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깨겠습니다. 바로 사업계획서죠.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고고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창업을 준비하시고 아니면 창업을 시작하셨고 아니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가 뭘까요? 저는요,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좀 성격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적지만 정해놓고 가서 열심히 놀자 이런 주의인데,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몇 시에는 어딜 가고 점심은 뭐를 먹고 저녁은 뭐를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야, 사업계획서가 뭐야?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사업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사업입니다. 둘째, 계획서입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계획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사업과 계획서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집을 지을 때도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계획표를 만듭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인생을 걸고 하는 이 사업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이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계획서란 기업 경영의 문서화된 설계서입니다. 설계도. 무슨 얘기입니까? 설계도예요. 그래,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해를 통한 자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한 단계별 기술서입니다. 사업을 할 때요,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이든 인적이든요.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딱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단계적인 기술서죠. 이게 바로 사업계획서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저도 일정표를 딱 보면, 야, 오늘은 여기서 강의하고 내일은 여기서 강의하는구나. 스케줄이 있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일정표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명심하신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딸아이가요, 매일같이 일기를 씁니다. 근데 제가 딸아이한테 그럽니다. 다영아, 나는이란 말을 빼는 거야. 오늘이란 말은 빼는 거야.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업계획서의 주체는 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은 첫째, 상대로 하여금. 자, 누구로 하여금요? 상대로 하여금. 무엇이?
아주 강력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사업계획서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업계획서는요. 제가 딱 5가지만 얘기합니다. 독수리 오용제입니다. 어떤 오용제냐? 첫 번째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설득과 신뢰를 위한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일관성입니다. 이쪽에서는 야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여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든지 간에 사업계획서에서는요. 흐름과 주제와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이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차별성이에요. 뭐라고요? 차별성.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는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이분들만 사업을 할까요? 아닙니다. 나 사업해 라고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요. 전국에 수십만 명이 사업자로서 손을 들 것입니다. 어쩌면 수백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서에는요.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성이란 경쟁자 또는 경쟁업체와의 다른 점, 우위점. 야, 우리 회사는 내가 하는 아이템은 이게 더 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처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끼리만 아는 말을 쓰거나 복잡한 말은 피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한 용어만 사용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다는 것은 명료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 오용제 중에 막내가 다시 한번 나오지만 바로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은 뭡니까? 상대의 관심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맛에 맞게 봅니다. 정부는 어떤 면을 볼까? 투자자는 어떤 면을 볼까? 판매자는 무엇을 볼까?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작성 원칙 독수리 오용제 이해되셨으면 박수? 네, 좋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저랑 약속이 됐으니까 다음 스텝으로 고고고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박사님,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전화로 또는 편지로 이메일로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요, 사업장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요거를 꼭 고려하셔라. 키포인트는 첫 번째, 사업계획서는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뭡니까? valu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여행을 간다면 그래, 나 부산 갈 거야, 나 제주도 갈 거야.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비전. 즉 비전의 뜻을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 비전은 뷰, 본다, 보이다, 비비드, 선명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세 가지를 고려해라. 뭐라고요? 가치, 목적,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업하는데 뭐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회 경제적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자동차를 타려 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이슈예요. 자동차를 타면 벌금을 낼 거야. 아무도 안 타겠죠. 나는 좋은 자동차 만들었지만 사업에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두 번째, 기술 및 산업의 이슈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자동차 엔진을 잘 만들었어요. 이야, 이거 좋다. 근데 이 엔진이 지금은 엔진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휘발유가 아닌 태양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슈들을 알아야 되고요. 또 산업의 동향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의 이슈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또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이슈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충분한 영향 요소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목적을 설정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실 때는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뜬구름 잡지 마세요. 야, 나는 그냥 사업에서 100조의 매출을 올릴 거야. 아니에요. How to, 어떻게 올릴 걸지에 대한,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거를 기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 타당성 분석을 안 하세요.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상만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그래, 내가 하는 사업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신부터 구원을 받아야죠. 무엇으로요?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부터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집중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사업계획서를 만드셔야죠. 근데 훌륭한 사업계획서는요, 주목을 보세요. 표정 좋죠? 자신감. 다시 말씀드리면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배웠던 독수리 오형제 기억하세요? 객관적이어야 된다. 일관적이어야 된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오형제예요. 요게 달성이 되면 사업계획서는 이제 완벽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고려사항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타당성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야, 이거 잘 될 것 같아.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사업계획서가 타당적이어야 된다면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기본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첫째, 기술적인 타당성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에 짝이 있네요.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내 아이템은, 내 사업은 기술적으로 괜찮구나. 내 아이템은 경제성도 있어. 그래, 팔면 이익이 나겠어. 요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타당성 분석은 뭐냐? 자금. 가끔가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돈이 급할 때가 있고요. 또는 자금의 흐름이 막혀서 좋은 제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또는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는 어떤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건 뭐지? 내가 이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한번 포괄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장 분석. 이건 제가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고 시장을 분석할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야, 이거 경쟁이 겁나게 치열해 불구만. 바로 레드오션이죠. 그냥 뻘건 바다야 그냥. 또는 야, 이거 내 제품 이거 팍팍 잘 팔리는데 경쟁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데 블루오션.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요런 제품 나오면 이게 틈새를 파고들어서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추진하려는 이 사업에 있어서 또는 내 제품이 어느 시장에서 경쟁해야 될 것이냐, 타당성을 명확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계획서는요, 매력 없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끌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업에 끌릴 때도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 그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내가 딱 봤는데 이거 뭔가 될 것 같아. 매력적이야. 내가 콕 찍었어. 이게 바로 매력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거는 매력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타당성 분석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점검해 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요, 이게 방송 쪽에서 많이 쓰는 거긴 합니다만, 보도 때요, 우리가 육하원칙이란 말을 씁니다. 5개의 W와 1개의 H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Who, What, Why, When, Wher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ow. 이거를 제가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야, 누가 사업하냐? 근데 그 사업 아이템이 뭐야? 왜 너는 그런 사업을 하니?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 거야? 이게 사업 계획서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5가지를 역시 꼭 명심하십시오. 첫째, 사업 계획서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 보내듯이 메롱 잘 지냈어? 잘못 보냈네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가치와 목적과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네요. 2번째는 뭐냐? 지나친 목표 설정하지 마세요.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목표 설정을 저 산 보고 하지 마시고, 물론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이 해바라기를 향해 쏜 화살보다는 멀리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천 가능한 내용을 기술하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체적인 내용 공유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요.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우리 회사 직원들,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할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업계획서의 쫙 전체 내용 및 구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다 봤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요런 사업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가끔 사업계획서를요 한 번에 끝내시려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사업계획서는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 5가지를 명심하셨다면 이제 실전으로 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제가 어떤 종이를 딱 드립니다. A4 용지를 드리고 여기다 사업계획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황하십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는요 12가지의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거나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업계획서를 시작하실 때는 요약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러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계획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투자를 원합니다 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요약문이고요. 두 번째 스텝이 뭡니까? 그러면 아이템이 뭔지 설명해야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요 신소재를 개발해서 요렇게 활용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아이템과 제품 소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시장 조사 및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사업 아이템을 딱 놓고 봤더니 이 시장에서는 요게 먹힐 것 같고 안 먹힐 것 같고 요거를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요런 요소를 좀 딱 짚어봤더니 필요합니다. 분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부분은요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바로 사업성 및 예상 수익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면 1, 4분기엔 얼마의 수익, 2, 4분기엔 얼마의 수익 요렇게 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예상 플랜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 마케팅이 뭐예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의 모든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그럼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뭡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조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겠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뭡니까? 근데요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위험 및 고려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감안해서 사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재무계획. 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익을 남기겠다. 그 다음에 사업 일정표. 2014년 1월 1일에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요. 2014년 1월 15일에는 첫 제품을 생산하고요. 이런 거 등등등.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 투자하실 분들 투자 조건을 좀 제안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투자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별첨이라고 하죠. 부록. 여기에는 뭡니까? 회사 소개서 또는 주주 명부 기타 등등을 첨부해서 누가 봐도 이게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되어 있구나 하고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사업계획서는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 사업계획서 요약문을 작성하시고요. 둘째, 아이템 및 제품을 소개하시고요. 셋째,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하시고요. 넷째, 사업성 및 예상 수익을 만들어 보시고요. 다섯 번째, 마케팅 플랜을 짜시고요. 제가 손가락이 모질라네요. 여섯 번째, 생산 계획을 잡으시고요. 일곱 번째, 경영 및 조직 운영에 대해서 기술하시고요. 여덟 번째, 위험 및 고려사항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무계획, 10번째 사업 일정표, 11번째 투자 조건, 12번째 부록. 근데 누가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걸 다 해야 돼요? 네, 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본인의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본인은요, 사업 전체에 대한 표현과 투자 및 지원 사항이 당신의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정부는 어떤 걸 볼까요? 정부가 이 사업계획서를 볼 때는요, 기업의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이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고용 창출에 기대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그럼 뭘 볼까요? 기업의 투자 수익률과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야, 내가 1,000만 원을 딱 투자해 줬더니 수익률이 15%야. 야, 이거 몇 년이나 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들은 어떤 관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고객은 해당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제품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회사까지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은요. 우리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 서두에 말씀드린 뷰와 비비들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안정적인 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 또는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지를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역시 안정적인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고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를 본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좀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매력적인 사업계획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요, opportunity is now here, 이런 단어를 딱 봤을 때 해석을 해보면요,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답니다.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일 것입니다. 생각은요, 실천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실천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멋진 생각과 아름다운 실천으로 멋진 사업을 이룩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